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좀 아는 언니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닉네임이 좀 아는 언니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너 그 언니 알아? 그랬는데 모르는 건 아닌데 되게 친하진 않아. 그럴 때 좀 아는 언니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로마 테라피를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100%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쯤으로 정했거든요.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은 좀 아는 언니 수준에 맞춰서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드는 영상들 올려드릴게요.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아로마 테라피랑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아로마 테라피를 각각 다른 곳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은 사람에게 쓰는 제형, 또 반려동물에게 쓰는 제형, 또 같이 쓸 수 있는 제형 이렇게 각각 나눠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면서, 화학 성분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쓰는 제품들에 화학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 또한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거품 잘 난다, 향 좋다 하고 썼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화학 성분의 부작용을 잘 모르시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품을 사실 때 내 거라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 거 똑같아요. 뒷면이나 포장 박스에 보시면 전 성분이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성분들을 인터넷에 한 번씩만 검색해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아니면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좀 지루하시겠지만 아로마 테라피가 어떤 건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효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론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로마 테라피란 아로마와 테라피의 합성어예요. 아로마, 향기란 뜻이죠. 테라피는 치유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향기로 치유한다는 게 아로마 테라피의 사전적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허브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어떤 신체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뭐가 막 뽀드락지가 나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한번 뒤집어지고 이럴 때 피부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요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맞아요. 유튜브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직 물론 너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먹는 것도 또 균형 있게 규칙적으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몸의 순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경을 집안에 청소에 신경을 좀 덜 썼더니 아무래도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 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청결을 위해서 룸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몸의 순환을 위해서 입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너무 고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티슈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코에 덮고 자고 있기도 하답니다. 저희 반려동물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습진 같은 경우에 이 습진 요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얘가 혹시 알레르기 물질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진 않는지 아니면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닐까?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습관적으로 핥아서 습진이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럼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에센셜 오일은 향기 나는 식물, 허브죠. 허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출한 고농축의 정유예요. 고농축이기 때문에 원액을 사용하지 않고요.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돼요. 물론 응급 상황일 때는 원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센셜 오일은 물에는 용해되지 않고요.
알코올이나 지방에는 잘 녹아요.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쉽게 증발이 되고요. 열이나 빛, 그리고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관해 주셔야 돼요. 이 에센셜 오일의 효능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이들 알고 계신 라벤더 오일인데요. 라벤더 오일은 스트레스 완화, 심신 안정, 불면증에 좋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샵에 가면 라벤더 향이 참 많이 나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라벤더는 감기나 기침, 천식, 기관지염 이런 데도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호흡기 문제에 도움을 주고요. 또 여성분들 생리통이라던가 질염, 백대하 이런 문제들 많이 갖고 계시죠. 이런 데도 좋아요. 그리고 피부에 썼을 때 피부를 진정시켜 주기도 하고 재생시켜 주기도 하고 염증을 완화시켜 주기도 해요. 그리고 얘는 벌레 퇴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충 방지 스프레이의 사용도 가능하고요. 벌레 물렸을 때 연고에 사용하기도 해요. 이 라벤더 오일은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저혈압 환자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 라벤더 오일은 참 만병통치약처럼 여러 가지 많은 데 쓰이게 되는데요. 이 라벤더 외에도 너무 많은 에센셜 오일들이 있는데 그 효능들은 제가 만들기 영상 올리면서 그때그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에센셜 오일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흡입이에요. 티슈나 손수건 혹은 마스크 이런 데 떨어뜨려서 흡입을 하는 방법인데요. 호흡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나 오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럴 때,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흡입 방법을 써요. 두 번째는 발향이에요. 요새 오일 가습기다 램프다 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도구가 우리 집에 없어. 그럴 때는 그냥 티슈에 떨어뜨리셔가지고 그냥 두셔도 그게 발향이고요. 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거기에 에센셜을 떨어뜨리는 것도 발향이에요. 얘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질병에 대한 방어 능력을 올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발향요법은 중요해요. 세 번째 마사지예요. 전신 마사지, 발 마사지, 복부 마사지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마사지를 하게 되면 혈액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요.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줄여주기도 하고, 우리 소화가 안 되거나 배탈 났을 때 복부 마사지를 하기도 하잖아요. 마사지를 하게 되면 독소 배출이 용이하게 돼요.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피로했던 게 많이 완화가 된답니다. 네 번째 바스예요. 전신욕이라던가 좌욕, 족욕 이런 걸 말하는데요. 입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랑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노폐물과 독소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당연히 디톡스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발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이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좌욕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스포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찜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찜질이 있고 냉찜질이 있고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온스포라는 거는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던가 관절염, 생리통 이런 데 사용을 하고요. 냉스포 같은 경우에는 급성 통증이라던가 피부에 발적이 일어났을 때, 염좌, 인대가 다치거나 했을 때 사용을 하시고요. 근육이 당기거나 삐었을 때, 타박상 관리할 때는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피부에 적용하는 거예요. 스킨케어라던가 헤어 제품, 목욕 제품 이런 게 다 피부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고요. 피부를 진정시키거나 재생시켜 주기도 하고, 세포 재생이라던가 상처를 치유시켜 주기도 해요.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럴 때는 파스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 방법은 다양한데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프레그런스 오일과 에센셜 오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드리고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프레그런스 오일은 화학적으로 만든 인공향이에요. 물론 에센셜 오일에 비해서 향도 다양하고 지속력도 강하고 그리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얘는 세제라던가 향수, 섬유유연제, 그리고 화장품
샴푸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장기간 흡입하게 되면 이 후각기관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뭐 두통이라던가 현기증, 그리고 피부에 닿았을 때는 발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심한 경우에는 신경교란까지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에요. 특히 얘는 연소될 때 유독물질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캔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캔들에 파라핀 왁스와 프레그런스 오일을 사용한 캔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모두 연소될 때 유독물질을 배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공기청정을 위해서, 뭐 냄새 나거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캔들을 많이 피우시는데, 이런 캔들을 하신다면 유독물질에 내가 노출되어 있어서 오히려 내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에 비해 에센셜은 식물에서 추출한 자연의 향기예요. 은은한 향에 지속력이 또 길지 않지만 그리고 가격까지 높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적용했을 때 심신 안정이라던가 피부의 재생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천연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센셜 오일은 바른다고 사용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요, 내 몸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좀 많이 버벅대기도 하고 편집도 좀 엉망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만들기 영상 갖고 올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